유언장 낭독이 끝난 뒤 문이 잠겼다. 변호사가 서류를 덮었어요. 방 안이 조용했어요. 아버지 서재였는데 큰 테이블 하나에 의자가 6개 놓여 있었어요. 저랑 오빠 둘, 언니, 그리고 작은아버지 내외까지요.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2해 전에 먼저 가셨어요.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을 끝냈을 때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.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. 아버지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.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은 없었어요. 예금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 있었고요. 남은 건 집 한 채랑 약간의 금융자산이 전부였어요. 그걸 4명이 나누는 구조였어요. 큰오빠 표정이 딱 굳어 있었어요. 작은 오빠도 마찬가지였고요. 언니는 시선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고 있었어요.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때 문이 잠겼어요. 딸깍 소리가 났어요. 작은아버지가 일어서서 문에 손을 댔는데 안 열렸어요. 우리가 들어올 때 잠금 장치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. 오래된 서재였고 원래 열려있는 문이었으니까요.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뭔가 찾았어요. 그러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. 저는 아까 거기 뭔가 있다는 걸 봤는데 유언장 서류인 줄 알았어요. 변호사가 봉투를 열면서 말했어요. 고인께서 추가로 전달을 부탁하신 게 있다고요. 유언장 낭독이 끝난 뒤에 열어달라고 하셨다고요. 방 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.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. 아버지 목소리가 아닌데 아버지 말투가 느껴졌어요.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였어요. 내용은 이랬어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재산이 이상하게 줄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. 처음엔 당신이 관리를 잘못하신 건가 싶으셨대요. 근데 어느 시점부터 흐름이 이상해서 천천히 확인을 하셨대요. 건물이 팔린 건 아버지 모르게 진행된 거였어요. 서류에 아버지 인감이 찍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으셨대요. 당시에 건강이 좋지 않으실 때였고 큰오빠가 이것저것 서류 처리를 도와드린다고 많이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. 아버지가 나중에야 알게 되셨대요. 그때 이미 건물은 팔려 있었고 돈은 어딘가로 빠져나간 뒤였어요. 방 안 공기가 이상해졌어요. 저는 큰오빠를 봤어요. 큰오빠는 시선을 창문 쪽으로 두고 있었어요. 변호사가 계속 읽었어요.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가족이 완전히 끝날 것 같아서 못하셨대요. 근데 그냥 묻고 가시기엔 나머지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셨다고요. 그래서 이 방식을 택하셨대요. 다 모인 자리에서 다 같이 알게 하는 방식으로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. 이 편지를 읽는 시점에 문은 안에서 잠겨 있을 거고 봉투 안에 열쇠가 있다고요. 근데 그 열쇠는 막내가 갖고 있으라고 하셨어요. 변호사가 봉투를 기울이자 열쇠가 나왔어요. 저한테 건네줬어요. 저는 손에 쥐었어요. 방 안이 완전히 조용했어요. 그 조용함이 무거웠어요. 큰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.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기억이 잘못되신 것 같다고 했어요. 작은아버지가 큰오빠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. 저는 큰오빠한테 물었어요. 그 서류에 찍힌 인감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요. 큰오빠가 말을 못했어요. 작은오빠가 그때 얘기를 꺼냈어요. 자기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다고요. 큰오빠가 아버지 병원 다니실 때 대신 서류 처리한다고 여러 번 왔었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가 뭔가 자꾸 서류 얘기를 헷갈려 하셨다고요. 그때는 그냥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닌 것 같다고요. 언니도 울기 시작했어요.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. 아직은요. 큰오빠한테 말했어요. 이 방에서 나가려면 설명이 필요하다고요. 아버지가 왜 이 방식을 택하셨는지 이제 알겠다고요. 밖에 나가면 흩어지니까요. 여기서는 아무도 못 나가니까요. 큰오빠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숙였어요. 천천히 말이 나왔어요. 사업이 어려웠다고 잠깐만 쓰고 갚으려고 했다고 기회가 없었다고요. 변명이 섞인 얘기였어요. 근데 끝에는 잘못했다고 했어요.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. 아버지가 이걸 아시면서 3년을 사셨던 거잖아요. 경찰도 못 부르고 내색도 못 하시고 그냥 줄어드는 재산을 보면서요. 얼마나 힘드셨을까요?
저는 열쇠를 쥔 채로 한참 있었어요.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.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. 아버지가 이 자리를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. 저는 동의했어요. 그 자리에서 큰오빠한테 법적으로 정리를 하겠다고 했어요. 아버지가 신고를 못하신 건 가족 때문이셨지만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닌 것 같다고요.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우리가 손해를 그냥 감수하는 건 아버지 뜻도 아닌 것 같다고요. 언니랑 작은오빠도 동의했어요. 큰오빠는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. 저는 그때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. 법적 절차는 길었어요. 큰오빠가 처음엔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서 인정을 했어요. 건물 매매 대금이 큰오빠 쪽으로 흘러간 흔적이 있었거든요. 결국 합의 형식으로 마무리됐는데 큰오빠가 분할로 갚기로 했어요. 다 끝나고 저는 아버지 서재에 혼자 들어갔어요.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어요. 테이블이랑 의자만 남아 있었어요. 아버지가 왜 막내한테 열쇠를 주셨는지 저는 지금도 정확히 몰라요. 근데 아마도 제일 안 얽혀 있는 사람이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아버지답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.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.